사이다 무비튼. 나는 1년 반 동안 사귄 남자친구 준우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 둘 다 나이도 찾고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서로 흔쾌히 동거를 시작했다. 날 매일 보고 싶다며 준우가 먼저 동거 얘기를 꺼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하려고 하는데 사귀고 처음 맞았던 크리스마스 날 준우한테 받았던 커플링이 보이지 않았다. TV를 보고 있던 준우에게 물어봤지만 준우는 모른다며 건성으로 답했다. 아무리 찾아도 온데간데 없었고 설마 잃어버린 건가 싶었다. 준우는 울면서 사과하는 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소중한 걸 잃어버리다니. 입사 때부터 친했던 지안이에게 남친과의 동거와 반지가 없어졌던 일을 평소에 수다 떨듯이 얘기했는데 어느 날 옆부서 동기 예진이가 비슷한 반지를 하고 있단 얘기를 들었다. 내 반지는 특이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쉽다. 착각이길 바라면서 지안이와 함께 예진이를 찾아갔다. 그랬더니 뻔뻔스럽게 준우한테 받았어 라며 웃으며 답하는 거다. 어떻게 된 건지 물으니 자기는 준우랑 사귀고 있고 데이트했을 때 받았다고 했다. 준우 여자친구는 나고 그 반지가 내 거랑 똑같다고 했지만 예진이는 들은 척도 안 했다. 혼란스러웠던 나는 퇴근 후 준우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새 거 갖고 싶으면 하나 사줄게 라며 대충 답하는 거다.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진이랑 무슨 관계냐고 물었지만 준우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음 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다시 예진이를 찾아갔다. 내 반지라는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그 반지는 준우네 집에 갔을 때 받았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준우는 아무렇지 않게 내 집에 예진이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둘이 붙어 먹었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심지어 내가 반지를 잃어버렸던 시기에 받았단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예진이는 내 쪽이 바람이라는데 준우는 내가 열심히 반지를 찾았던 것도 잃어버린 줄 알고 우울해했던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날 저녁 예진이한테 들은 얘기를 준우한테 말하며 추궁했더니 뭐야, 걔가 다 불었어? 사람 귀찮게 하네 라고 말했다. 그 태도는 뭐야? 내가 그거 계속해서 찾았던 거 너도 봤잖아. 그걸 알면서도 바람 피웠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네. 그렇게 화내자 시끄러, 꺼져 라고 소리쳤다. 뭐? 꺼지라고? 내가 할 말이야. 네가 나랑 살고 싶다면서 여기로 이사 왔잖아. 너도 알다시피 여긴 내 집이니까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시끄러 죽겠네. 결국 준우는 집을 나가고 말았다. 저딴 놈 때문에 힘들게 반지를 찾았다니 바보 같아. 난 분하고 슬퍼서 준우가 나가고 엉엉 울었다. 마음을 추스르고 출근했더니 둘이서 대놓고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예진이는 내가 뭘 했어? 넌 세컨드랬지? 라며 날 비웃었다. 나랑 준우가 사귀는 걸 알던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어제 오늘 일로 기분이 상했지만 두 사람의 사고 회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가능한 얽히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 후 한동안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한 달 뒤 갑자기 둘이서 날 찾아왔다. 준우는 씩씩거리고 예진이는 엉엉 울면서 네가 나한테 성병 옮겨서 우리 예진이까지 걸렸잖아. 사과하고 치료비 내놔 라고 말했다. 당연히 난 아는 바가 없었다. 준우랑은 꼭 콘돔을 사용했고 성병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하지만 예진이는 아무리 준우가 좋아도 그렇지 너무해. 이러다 애기도 못 낳으면 어떡해.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오열했다. 하필이면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떠벌려서 결국 회사에 소문이 퍼지고 말았다. 소문이 쫙 돌고 조용해졌을 무렵 생각지도 못하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유부남인 상사가 예진이랑 똑같은 성병에 걸려서 둘이 불륜 관계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나를 둘러싼 소문 대신에 그 세 사람의 진흙탕 삼각관계에 관한 소문이 쫙 퍼졌다. 물론 준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 난장판이 되어 결국 예진이는 상사를 선택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준우는 예진이에게 반지를 빼앗아 나한테 껄떡거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는 무시했고 오히려 왜 이딴 놈이랑 내가 사귀었었는지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한 놈이었다니 나한테 미련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준우는 나랑 친한 동료와 친구들한테 차단을 당해서 회사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집에 들이닥쳤다. 난 퇴근길에 갑자기 붙잡혀 덮쳐졌고 내가 끈질기게 저항해서 성이 났는지 내 얼굴과 몸을 구타했다. 옷이 벗겨졌을 때 지안이가 부른 경찰이 출동했다.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지안이는 집에 들렀다 우리 집에 오는 길에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때 바로 못 구해줘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지안이가 아니었다면 난 분명 험한 꼴을 당했을 거다. 지안이 덕에 미수로 그쳤다. 나는 지안이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준우는 미수로 그친 탓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대응했다. 물론 위자료와 치료비도 청구했고 준우는 시퍼렇게 질려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난 부상과 충격으로 2, 3일 동안 입원했고 퇴원 후에 그 얘기를 들었다. 퇴원 후 출근했더니 역시 소문이 퍼져 있었고 준우는 물론 상사와 예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불륜을 들켜서 해고된 모양이었다. 퇴원 후에는 부모님 댁에서 지냈지만 어느 날 경찰한테 내 집에 누군가 불법 침입을 했단 연락을 받았다. 당시 준우는 구류돼 있어서 단순히 도둑인 줄 알고 나한테는 왜 나쁜 일만 생길까 우울했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상사와 예진이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들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예진의 말에 따르면 난 성병에 걸린 데다 회사도 잘렸고 상사도 빈털터리가 됐어. 준우는 너한테 돌아갔고 전부 다 너 때문인데 너만 멀쩡하잖아. 그래서 너한테도 성병을 옮겨주려고 했지. 그게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침입한 이유였다. 전에 준우가 불러서 왔을 때 복사해둔 열쇠로 침입했다고 한다. 상사한테는 걔를 덮쳐버리자. 다 같이 즐기는 거야. 라며 구슬렸다고 한다. 나만 해고를 안 당했으니 그 정도는 당해도 싸단다. 정신이 회복되기 전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난 졸도했을지도 모른다. 그 후 상사와 예진이도 체포당했고 예진이는 교사죄로 상사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들었다. 그 후 회사에 복귀하니 오히려 난 동정의 눈빛을 받았다. 남친도 뺏긴 마당에 그 남친이랑 관계자들이 다 체포당했으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도 친구들이 알게 됐다. 둘 다 미수였긴 하지만 난 설상가상으로 2번이나 험한 꼴을 당할 뻔했다고. 그래도 친구들이 나를 걱정해주며 다음엔 꼭 멋진 남친을 찾아줄게 라며 여러 남자들을 소개시켜준 덕에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나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체포당한 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뿔뿔이 흩어져 자취를 감춘 모양이다. 정말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